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우리가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 보면은 가장 크게 제약이 따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약을 먹거나 먼저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혹은 내가 유병자일 텐데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더 원하시고 실제로 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런 유병자분들 절대 가입이 안 되는 대표적인 보험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프앤 A 강의 시간에는요, 드디어 유병자분들께도 문이 열린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진단비 추가로 더 생각하시는 인기 좋은 수술비 보험이 있죠. 자, 오늘은 받고 또 받을 수 있어서 인심이 좋다는 수술비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 가입 못했던 좋은 보험들 다 챙겨가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채팅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4월에 막 나온 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보험이 출시가 됐다고 하거든요. 자, 무려 유병자도 가입되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맹충호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타임머신 꿈꿔본 적 있으시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10년, 20년, 30년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오늘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것을 봤더니요. 의외로 제가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1위가요, 30%나 되는데요. 공부하기예요. 저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공부하기였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보니까요. 취미 활동, 전공 바꾸고 싶고, 연애, 실컷 놀기,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 평범한 시간을 벗어나서 일탈하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노라 하는 곳에서 취업하기, 개인 사업으로 대박나기. 자, 보면서 약간 나랑 공감되는 것도 있다, 공감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놀라운 것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후회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그러면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의외로요. 공부, 연애, 실컷 놀기였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저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에 만약에 도달했을 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아마 이런 것을 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보험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내 증권에 있는 것 추가로 아니면 없는 것을 더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보험 아니면 뇌나 심혈관 보험, 입원비 보험. 입원비 보험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해서 과거의 입원비를 너무나 많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입원비 보험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수술비 보험. 지금도 많이 선택할 수 있고 오히려 수술비 보험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또 한번 볼까요? 실손 의료비. 실손 의료비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장이 되는 것과 현재 보장이 되는 것이 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갱신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료나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보험은 어떨까요? 후유장애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해고요. 하나는 질병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지금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하죠.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어떨까요? 좀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력적인 보험이죠.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지금도 선택이 가능한 보험일 수도 있고 이미 늦은 보험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종신보험의 기능을 봐도 지금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금보험.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장에 관련된 거고요. 오로지 연금보험에 관해서만은 저축이죠. 내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과거에 했으면 가장 좋을 거지만 지금 해도 늦지 않은 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지 잠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선택해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꼭 과거로 돌아가면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도요, 보시면요. 이러한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죠. 고혈압 가장 많습니다. 당뇨도 많고요. 고지혈증도 많이 있는데 관절염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뼈는 노화가 되면 될수록 많이 쓰면 쓸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많이 쓰면 나빠지는군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만성 질환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성 질환이 걸리면 그런데 왜 안 좋냐면요. 보험회사는 이미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성 질환을 그러면 연령대로 한번 구분을 해보니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요. 그러면 60대 이하 분들을 한번 볼까요? 60대 이하는 그러면 만성 질환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요. 60대 이하도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내가 몰랐던 질환에 대해서도 일찍 알게 되고요. 발견하게 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험으로 보면요. 만성질환이 생기고 내가 이미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보험의 혜택이 아니라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기기 전에 내가 보험을 선택해야 될 것들 결정하셨나요? 앞에서 본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골라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선물 상자처럼 많은 내가 보험의 혜택을 누린다면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1번을 꼽자면요. 저는 질병 후유 장애를 꼽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요. 고혈압만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고지혈증이 있어도 수술한 경력이 있어도 입원한 경력이 있어도 거절을 많이 했던 보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중에서 나중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보험으로 우선순위를 본다면 질병 후유 장애. 자, 오늘은요. 과거로 돌려가는 그런 보험입니다. 내가 병력이 있어도 입원한 이력이 있어도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어도 바로 질병 후유 장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태까지 없었던 보험이고요. 질병 후유 장애 왜 선택해야 되는가? 이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병 후유 장애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절제를 했을 때도 이미 30에서 50%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이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건 아시죠? 이 외에도요, 뭐 투석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내 신체가 어딘가가 안 좋아서 눈이 나빠졌을 경우도 5% 이상이 잘 안 보인다, 냄새를 잘 못 받는다, 귀가 잘 안 들린다. 모두 다 질병 후유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 기능 그리고 척추 기능이죠. 이런 척추 기능에 대한 장애도 역시 질병 후유장에서 받을 수 있고 요즘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죠.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발치입니다. 발치하는 경우에 5개 이상의 발치를 하면 치아 결손으로 인해서 5%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암하고 또 다른 의미로 장수 시대에 많이 준비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1번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러면 치매 보험이 아니더라도 질병 후유장에서는 치매 척도에 의해서 2점, 3점, 4점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한 추가적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입니다. 이처럼 질병 후유장에는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3%에 보장받고 30%, 50%, 80% 무려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바로 질병 후유장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내가 장수한다면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는 질병 후유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물 상자처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한 가지만 아니라 우리가 유병자분들 중 그중에서 오래 산다라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꼭 담았으면 좋겠던 것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질병, 재해 모두 후유장애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우리가 장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비, 입원비. 입원비는 어떨까요? 물론 입원비가 과거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안 좋은데 일반 입원비와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로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첫날부터 5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3일, 4일만 상급병원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1일, 2일만 입원한다고 해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상급 종합병원을 11한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응급실 내원비입니다. 응급실 내원비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요.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가 오히려 진료가 좀 빠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말이라든가 쉬는 날 병원을 가려고 하면 응급실을 통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가는 경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응급 비용은 중요한 보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내가 가성비도 좋고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 못했던 것들 포함해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자 보험료도 중요하겠죠.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45세부터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보험료를 보면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할 테니까 45세로 봐도요. 3만 원대고요. 50세로 봐도 4만 원대. 그리고 51세부터는 보장이 질병 후유장애는 2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는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원대입니다. 앞에서 본 내가 선물 상자 같은 보험을 다 선택했고 그중에서 건강할 때만 가능한 질병 후유장애를 필수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기준으로 보면요. 3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고요. 갱신 주기는 10년, 2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본 거는요. 앞에 예시도 20년 갱신이었습니다. 20년 갱신 동안 내가 한다라면 보험료 자체도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사 유형 같은 경우는 간편 심사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병자 보험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325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내가 해당만 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예시 드린 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험은 다른 것들도 담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선물 상자처럼 과거로 갔을 때 꼭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준비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준비를 했을 때 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암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에 표적화감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혈관 질환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혈관 질환도 나에게 없는 혈관 질환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진단비가 아니고 나는 수술비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혈관 질환에 관련된 수술비도 준비를 별도로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거 외에도 내가 입원비라든가 아니면 수술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담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 그중에서도 그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거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질병 후유장애, 아마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건 자유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들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보험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온몸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만 고장나고 아파도 후유 장애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대단한 병력도 아니고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절대 가입이 안 되는 게 이 후유 장애 보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번 달에 유병자분들께도 문이 열려 있는 보험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이 와서 하나 여쭤볼게요. 3690님께서 아마 유병자 분이신 것 같아요. 자,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그럼 원래 있었던 후유장애 보험이랑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랑 혹시 보장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나 재해 후유장애나 동일한데요. 보장 면에서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후유장애도 포함해서 가끔 가다가 앞에 퍼센트를 보셔야 되는데 3%부터냐, 20%냐, 50%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 같은 경우는요, 3%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이나 아니면 오늘 보험이나 아프신 분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유병자도 건강체와 똑같이 가장 넓은 범위 3에서 100%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건강하신 분들도 3에서 100%의 보장이 아니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렇게 약 드시거나 유병자분들 질병 후유장애 보험 3에서 100%가 가입이 된 것 자체가 최초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보험을 좀 제대로 가입을 못 해놨다 하시는 유병자분들은요, 꼭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신 분들도 전화나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험 상담과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트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받고 또 받고 인심 좋은 수술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안미정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같이 좀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요. 받고 또 받고, 뭐 네. 주고 또 주고, 그쵸. 인심이 좋다고 하니까 좀 푸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수술비가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을 가도 뭐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찬 다 먹고 좀 리필 좀 원하는데 네. 좀 야박하게 좀 이렇게 거절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심 좋게 후하게 이렇게 계속 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한국인들이 인심이 그쵸. 후하다고 맞아요. 그래도 뭐 김치라든가 네. 단무지라든가 이렇게 알아서 좀 주시면은 네. 괜히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정이 막 느껴지고.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비유하는 게 수술비가 꼭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그 보험 종류별로 만족도가 어떤지 순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종신보험이 3위입니다. 종신보험은 사실상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죠. 누구나 다. 100%. 그렇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로 3위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 그렇죠. 잘 보장받고 싶어서요. 내가 돈은 다 냈는데 네. 실제로 내가 죽어서 그 혜택은 가족들한테 가니까 가입하신 분들이 좋은 거는 알지만 스스로 만족도는 좀 떨어지세요. 그 그쵸? 부분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진단비입니다. 예, 진단비는 뭐 암, 그다음에 혈관 질환에 대한 뭐 뇌와 심장에 관해서 워낙에 이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하시니까 좀 진단비를 들어 놓으시는데 만약에 진단비를 다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내가 암이나 뇌 그다음에 심장이 건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험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거 괜히 내가 여태까지 돈 낭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뭐 아프지 않은 게 그쵸. 가장 좋긴 한데 맞아요.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네. 못 받으면 괜히 가입했나? 그렇죠. 이럴 이거를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네.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면은 진단비가 2위고 1위가 바로 수술비입니다. 오. 수술비는 앞서서도 맹 전문가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병의 장애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부위를 보장해 주잖아요. 수술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큰 병이 걸렸을 때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만 뭐 생활질환, 만성질환에서도 왜 작은 병들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큰 병까지 모두 다 수술비로서 이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로 봤을 땐 단연코 오. 수술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네요. 진단비가 1위일 줄 알았는데 네. 1위를 이제 차지한 게 수술비였습니다. 네.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걸 보니까 많이 받는다. 그쵸.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수술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령별로 수술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요. 네.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80세까지도 보면은 수술은 누구나 다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분포도를 보면 특히 50대, 60대, 70대에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0대에도 많은데 30대에는 뭐 맹장이라든가 치액 수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수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50대에서부터는 거의 이거는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백내장 수술, 관절염 수술, 그리고 혈관 질환 때문에 뭐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래서 이게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수술의 어떤 그 건수도 많고 또 수술하실 때마다 어떤 비용적인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막 왕성할 때보다는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술비로서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하는 거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1위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아, 그 나이 드시면 다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저도 살짝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유, 있는데 벌써요. 그런가요? 근데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고요. 또 이제 치액 수술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제왕절개 수술, 그다음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혹시 백내장 진단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백내장은 진단비는 저 한 번도 안 아니면 들어봤어요. 뭐 치액 진단비.
못 들어보셨죠? 정말 낯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1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 8위에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아. 이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많은 수술, 10가지 수술 중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스텐트 삽입 수술, 즉 혈관 진단비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에서 부분이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거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굉장히 작은 수술에서부터 큰 수술까지 꽉 채워져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요즘 좀 많이 하는 네. 뭐 수술이 있을까요? 앞서서 그 말씀드린 그 순위에서도 보면 많이 증가하는 게 내시경 경피적 담도 수술이에요. 네. 그리고 백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이 증가 순위를 봤을 때는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술은 네. 엄청 막 피가 나고 그쵸. 큰 수술인데 네. 이런 수술들은 저는 시술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쳐주는 거예요? 예, 다 해줍니다. 오.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백내장 수술들 보면은 거의 이제 노안이 오고 노화 현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뭐 어디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도 혈관이 약해지면서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좁혔을 때 또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절염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뭐 백내장 수술하실 때도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관절염 수술도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뭐 혈관 수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도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수술비 보험입니다. 아, 왜 인심 좋다고 네.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이 말씀 주신 거를 받고 또 받고 그쵸.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네. 이제 사라지잖아요. 이건 뭐 무제한으로 계속 받는 계속 거예요?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또 네. 만약에 부위가 그 전에는 뭐 심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네. 받으셨다. 그때 이제 뭐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으셨다. 그런다고 해서 이 보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이제 또 필요해서 수술을 받으신다. 뭐 백내장이나 아니면 뭐 치액 수술을 받으신다. 이럴 때도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받고 또 받고 예, 인심 좋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와, 그래서 지금- 암은 암과 뇌혈관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한 그 수술비는요 100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관혈 수술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뭐 복강경이나 내시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하시면 100만 원. 관절염 수술하셨을 때 100만 원, 치액 100만 원, 그리고 여성분들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우지만 요실금 수술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이럴 때도 100만 원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수술들이 그쵸. 아니에요. 뭐 네. 살아가면서 저희가 다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수술들인데 주고 또 준다고 네. 하니까 좀 감사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자, 또 감사한 게 이것이 특별히 무슨 아주 네. 중증 질환이 아니라 뭐 백내장, 관절염, 요실금 이런 것들은 음.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그쵸. 저희가 노화로 인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나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참 고맙다, 네. 잘 가입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보험인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좀 비교해 주신다고요? 제가 오늘은 비교를 이 수술비와 뭐 진단비가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진단비가 당연히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똑같이 봤을 때 같은 보험료로 좀 가성비를 따져봤어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일단 수술비의 경우에는 80세까지 3대 수술비, 즉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수술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최대는 관열 수술, 그러니까 째서 하는 메스를 대서 하는 그 관열 수술에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오, 예. 비관열은 4천만 원, 그리고 암은 2천만 원까지도 보장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획기적인 그런 수술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생활질환 여기에서도 뭐 작은 수술에서부터도 다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다빈도 수술까지도 보장을 해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내용적으로 꽉 차
차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지급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좋고 인심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B사의 경우에는 제가 암은 너무 좀 가격이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좀 빼고 네. 예, 혈관 진단비로만 했는데 뭐 진단비가 1,000만 원, 5천만 원인데 그럼 6천만 원씩 막 이거보다는 이제 사실 진단비 2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보장 범위가 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보장 범위로 봤을 때는 이제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5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진단비를 했을 때 조금 굉장히 좋은 건 알겠지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좀 단점이 있다면 단 1회만 지급받는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단점이죠. 이런 특징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A사의 경우에는요. 예, 수술비의 경우는 2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역시 3대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생활질환 수술비도 다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한 보험료.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B사의 경우에는 20세에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제 뇌와 심장,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로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딱 한 번만 최초 1회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인데 보험료 한번 볼까요? 네. 보험료 보시면 A사와 B사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네요. 40세 그리고 50세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A사 같은 경우는 저렴하세요. 이것저것 다 받는데 예, 3만 원대 뭐 2만 원, 3만 원대면 되고 대신에 이제 B사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도 훌쩍 넘죠. 그래서 좀 보험료가 비싸고 특히나 남성분들 50세, 60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핏 봐도 대충 한 A사보다 B사가 한 5배 가량이 좀 비싸다는 점. 그러니까 조금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꼭 한번 되짚으셨으면 좋겠고 좀 수술비 보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라시는 분들은 꼭 요 보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인심 좋은지 이 기준에 따라서는 당연히 오늘의 원픽은 A사잖아요. 아, 예,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대 질병에 대한 수술은 물론이고요. 생활질환에서 오는 작은 수술까지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A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단비는 있으실 텐데 수술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수술이 아니라요. 정말 간단한 시술,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흔하게 하게 되는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서 관절염에다가 뭐 대표적인 3대 질병과 관련된 수술비, 자주 하는 수술까지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랑 달리요. 5배나 좀 저렴한 금액으로도 받고 또 받고 무제한 리필이 되는 수술비라고 합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요, 테마플랜 ABC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남편이랑 같은 보험을 이분이 가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은 다리 수술로 100% 보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남편과 다르게 50% 절반만 보장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요. 지금 1690님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안미정 전문가님, 왜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보장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러게요. 왜 남녀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은 잘 이제 제가 좀 증권을 봐야 알겠지만 남편분께서 그 다리 수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 상해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수술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아내분 같은 경우는 담석증이면은 그 전에 이제 50%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혹시 1년 이내면 50% 지급된다는 건 아마 설명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인지 상해로 인한 수술인지의 그 차이에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아마 100%를 다 받으셨고 아내분께서는 50%만 지급을 받으셨던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로 인한 수술이냐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얼마나 보장받는지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수술비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증권을 저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괜찮은 보험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안미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구체적으로 도움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 남편이 그 지병이 있어요. 예. 이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해서 약을 오래전에 먹었는데 네. 그 몇 년 전부터 이거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예. 이거 한번 검토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요. 증권 보내주신 거 보니까 남편분이 굉장히 좀 보험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개 가입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잘 가입돼 있는지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69세예요. 69세시고 고혈압, 당뇨 약을 좀 꾸준히 드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가족력은 없으시고요? 예, 예. 없어요. 네,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 후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겠습니다. D사의 참 좋은 가족 건강보험 그리고 H사의 간편 플러스 종합보험 들고 계시고요. 자, D사의 마음 듣는 럭키 가족사랑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다가 2건의 암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다가 치매 간병보험까지 들고 계시네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44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지병이 있어서 약을 좀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초창기 유병자 보험으로 여러 건을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장 괜찮은지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증권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 이렇게 시청자 상담하면서 많이 본 순위를 따지면 한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예, 예. 8건이나 보험 가입 증서를 보내주셨는데 예. 제가 왜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을까라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아마 그동안 유병자 그 혈압약, 고지혈증, 당뇨 예, 이렇게 예. 있으셔서 보험 가입을 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 2016년도부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그 유병자분들한테 많은 가입률이 올라와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남편분도 아마 그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보험료가 상당히 작지는 않아요. 44만 7,950원. 예. 혹시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어떠신가 해가지고. 연금도 받고 해서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면 제가 좀 마음 편히 먹고 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 D사의 참 좋은 가족 건강보험 이 보험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병자 보험 만들어질 때 최초로 나온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네.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이거 이제 15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는데 내용이 보면 뭐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뭐 1,000에 100만 원 요거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 가지고 계세요, 남편분이. 예, 예. 네, 요즘 유병자들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다 가입 가능한 거 혹시 주변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질병상해 입원비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비도 있는데 요거는 4일 초과, 그러니까 3일 초과 4일째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요런 입원비예요. 보험료도 81,000원이라고 해서 지금 담보랑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보험료 가성비 쪽으로 따져보면 보험료가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5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도. 그래서 예. 요거는 최초 나온 유병자 상품이라 조금 보장이 지금 유병자 상품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H사의 간편 플러스 종합보험. 요것도 유병자 상품이에요. 굉장히 유병자 상품을 다양하게 잘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요거는
2019년도에 유병자 상품이 막 그 유병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워낙에 많이 늘다 보니까 유병자 네. 상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러 담보들 많이 넣어서 이 상품은 조금 더 다양한 담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담보, 진단비, 수술비, 거기에다가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 또 별도로 100만 원이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우리 남편분이 당뇨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약 먹어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의 원인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면은 수술비가 별도로 1호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에 별도로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비가 100만 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예요. H 사건은. 네. 그다음에 D 사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증권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증권을 다는 설명을 못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몇 건은 조금 포인트로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사의 마음 듣는 럭키 가족사랑보험. 이 상품은 우리 그 시청자님 남편분이 아마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건강하셨을 때 가입하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가입하셔서 지금은 네. 보험료 다 완납하신 부분, 이런 부분인데 보장 내용도 보면은 80세 만기이긴 한데 완납 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유병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이 상태대로 80세까지 보장을 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사의 운전자 보험, 뭐 여기에도 상해 쪽 풀담보로 넣었어요. 뭐 골절비랑 뭐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담보를 다 넣으셨어. 그리고 네. 나머지 뭐 L사의 실버 안보험, 그다음에 또 L사의 더 간편한 건강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담보들이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실버 네. 안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일반암 1,000만 원, 고액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네. 더 간편한 건강보험. 요거 지금 최근에 2021년 최근에 가입을 하셨는데 예. 이것도 요 상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가입하셨는데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담보 내용이.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담보들도 유병자분들이 다 가입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로 가입을 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가족사랑 치매 간병보험. 보험을 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보험도 준비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지금 중증 생활비 매월 100만 원씩 나오는 거랑 진단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보험료 저렴할 때 잘 가입하셨고요. 그다음에 실버 안보험 S사에 실버 안보험 여기에는 일반암 1,000만 원, 소액암 1,000만 원, 특정암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조금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은 유사암이나 소외감 이런 진단비들이 조금 너무 작다는 거. 요즘은 1,000이나 2,000 이렇게까지도 준비를 충분히 해가실 수 있는데 가입 금액이 조금 작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8가지 이 상품을 제가 이제 진단을 좀 내리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참 좋은 가족 건강보험 요거는 처음에 나온 유병자 상품이라 보장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네. 갱신 기간도 짧고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서 지금 담보 좋은 걸로 다시 연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간편 플러스, 마음 듣는 럭키 가족보험, 참 좋은 운전자, 실버 안보험 여기까지는 계속 유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입한 더 간편한 건강보험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씩 가입하신 거 있으시죠? 예. 요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2개를 정리하셔서 담보 내용을 좀 더 넓게 받을 수 있는 요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가족사랑 치매 건강보험 너무 잘하셨고요. 실버 안보험도 유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유병자분들이 유병자 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셔서 증권을 유병자 보험 증권을 한꺼번에 8건이나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지금 44만 7천 원, 8천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네. 금액 대비 내가 정말 중요한 우리
고혈압도 있으시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쪽 혈관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걱정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 시청자분 남편분한테는 이 혈관 질환 쪽 담보를 조금 더 보완을 조금 더 해드리고 보장 범위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리모델링 플랜을 네.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수술비랑 이대 질환. 그런데 오늘 플랜 네. A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 플랜 A 강의 들으시면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있잖아요. 요 네. 부분도 좀 추가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 내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료 차이는 크게 안 나고요. 담보는 굉장히 넓고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리모델링을 우리 시청자님이랑 상담을 네.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병자분이 엄청 많잖아요. 혈압약만 예. 드셔도 유병자가 되는 거고, 당뇨만 있어도 유병자가 되는 거고, 몸에 용종을 하나 껴내도 유병자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담보 내용도 너무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자체도 예전에는 전혀 유병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고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도 남편분 예. 약 드시고 당뇨도 있고 이래서 너무 걱정돼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니까 네네. 이걸 넓혀서 가는 게 그럼 좀 더 나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만 드시면 혈압 예. 높으신 분들도 약만 드시면 굉장히 정상혈압 되시잖아요. 그쵸, 당뇨이신 예. 분들도 몸 관리만 잘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딱 예. 봤을 때 유병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질병 후유장애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네. 우리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남편분이요. 좀 스마트하게 병력이 좀 있으시고 아파 보시니까 유병자 보험을 예. 잘 가입해 두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8건 가운데 다 괜찮고요. 그냥 2건만 예.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예. 추가로 뭐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라든가 이제 예전에 유병자 보험이라서 보장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추가만 해드렸는데 보험료가 오히려 좀 또 줄었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예. 나중에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요, 건강할 때 미리 보험 가입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연락 주신 분처럼 병력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최신 유병자 보험으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네요. 문자 보겠습니다. 자, 7545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고혈압이랑 당뇨도 있고 담낭 절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신 걸 보니까 병력이 있는데 치매보험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경화 전문가님, 이분 네.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치매보험 필히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담낭 절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치매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보험은 뇌혈관 쪽에 질환만 없다면 325 유병자 3개월 이내에 재검,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치매보험은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딱 걸린 게 한 가지가 뇌혈관 쪽에 문제만 없으시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도 담낭절제 수술밖에 받으신 게 병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거 문의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돼가다 보니까 이제 치매보험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고혈압 있고 당뇨도 있고 수술까지 했어도 간편한 조건만 통과를 하시면 치매보험 충분히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